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때나 간단한 은행 업무를 보는데 편리함을 주는 ATM 기기. 현금이 필요할 때 보통 많은 분들이 은행에 방문하여 ATM 기기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할 텐데요. 예전부터 사용해오신 어르신 분들께는 매우 친숙하고 편리한 기기입니다. 하지만 편리한 만큼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부터 ATM 사용법을 변경했다고 하는데요. ATM기를 통한 범죄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고 합니다. 핵심 내용은 이제부터 ATM기에서 현금을 내 마음대로 인출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은 새롭게 변경된 은행 업무 시스템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뗄 수 없는 중요한 내용인 만큼 오늘 내용 꼭 확인하시고 안전한 금융거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경찰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 규모는 3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이 날이 갈수록 교묘하게 진화하고 대담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당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기존 보이스피싱 사기는 범죄자들이 피해자를 유인해 범죄 조직 계좌에 무통장 입금으로 보내게 하는 수법을 사용해왔습니다. 최근에는 범죄자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여러 은행을 돌면서 ATM 기기를 활용해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자신들의 범죄의 계좌로 돈을 보내는 방식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통장 입금은 통장이나 카드 없이 계좌번호만 입력하여 입금을 하는 기능입니다.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 범죄 시 ATM 무통장 입금 및 출금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는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 왔는데요. 따라서 정부는 ATM 기기를 이용한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 뽑고 사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은행 시스템 전반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고객의 현금 입출금부터 시작됐습니다. 무통장 입금 시 입금 한도를 대폭 낮추도록 지시했습니다. ATM 기기에서 카드나 통장을 따로 사용하지 않고 계좌번호만 입력해서 무통장 입금을 할 때 기존 1회 한도가 100만 원이었던 것에서 1회 한도가 50만 원으로 대폭 하향되었습니다. 즉 100만 원을 이체하려면 2번에 걸쳐서 50만 원씩 입금해야 합니다. 입금뿐만 아니라 출금 쪽에도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무통장 입금으로 보낸 돈을 상대방이 ATM기에서 현금으로 인출하는 경우 1일 300만 원 한도로 출금이 제한됩니다. 이러한 ATM 무통장 입금은 실명 확인 절차 없이 무제한으로 입금을 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어 왔는데요. 정부가 무통장 입출금 한도를 제한함으로써 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와 피해 예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큰 돈을 찾게 될 때는 ATM보다 은행 창고를 사용합니다. 앞으로 은행에서 500만 원 이상 현금을 인출하면 마음대로 집에 가져가지 못하고 성별이나 나이 등 고객 특성에 따른 맞춤형 문진을 실시합니다. 40대에서 50대는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이 많아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맞춤형 문진을 진행하고 있고 60대 이상은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보이스피싱 사기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영업점 직원이 현금 인출 목적과 타인과의 전화통화, 휴대전화 앱 설치 등을 직접 문의합니다. 고액 현금 인출 시 영업점 내부 절차도 강화합니다.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하고자 하는 고객은 책임자가 직접 나와서 현금 인출 용도와 피해 예방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용도가 아닌 것이 확인되어야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이 인출 가능해진 것이죠. 지금껏 해왔던 방식과 완전 다른 모습의 현금 입출금 방식이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려고 고집 부리는 분들 또는 화를 내는 분들 계실 텐데요. 경찰 신고 행동 지침 또한 이번에 새롭게 마련되어 분명한 사유 없이 고액의 현금 인출을 고집하고 화를 내는 분들은 은행 직원이 신고 지침에 따라 경찰에 신고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 모든 문진에 당황하지 마시고 은행 직원의 안내를 따라 업무 처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게 될 수 있는데요. 고객을 보이스피싱에 보호하고자 하는 현금 입출금 방식에 적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춤형 문진의 목적은 피해자와 직접 만나 현금을 가로채는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좌 이체형은 감소하는 반면 대면 편취형의 비중이 2019년 3,244건에서 2022년 27,052건으로 급증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고액 현금 인출 시 실시되는 금융사기 예방 문진이 동일하였습니다. 하지만 변경된 사항에 따라 연령이나 성별, 거래 금액 등 고객의 특성과 취약한 사기 유형을 반영한 맞춤형 문진표로 더욱 촘촘하고 차별화된 문진을 실시합니다. 또한 고객이 사기 피해를 보고 있는지 자각할 수 있도록 문진표와 별도로 사기 예방한 내문을 교부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때 본인 확인 절차가 매우 강화되는데요. 스마트폰 뱅킹이 활성화되면서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만 있으면 비대면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습니다. 즉, 신분증 사본만 있다면 은행에서 계좌를 손쉽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하는 범죄가 발생합니다. 실명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분증에 나와 있는 주민등록번호, 발급번호 등 문자 정보만 대조하기 때문에 신분증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성된 계좌는 대포통장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정부가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합니다. 모든 금융회사가 신분증 진위 확인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법제화하여 앞으로는 금융결제원의 신분증 진위 확인 시스템을 거치게 되어 위조된 신분증과 도용된 신분증으로 계좌 개설하는 것을 전면 차단합니다. 한마디로 스마트폰으로 계좌를 개설할 때 더욱더 까다로워진다고 보면 됩니다. 추가로 신분증 사진과 실제 계좌 신청인의 얼굴을 비교할 수 있도록 안면 인식 시스템을 개발하여 비대면 계좌 개설 절차를 더욱 강화합니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오픈뱅킹에 가입하는 경우 3일 동안 자금 이체가 불가능하고 금융 앱으로만 이용 가능합니다. 이 또한 범죄자가 비대면으로 명의를 도용해 계좌를 개설하고 오픈뱅킹을 통해 자금을 편취하는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혹은 보이스피싱 등으로 순식간에 통장에 있는 돈이 빠져나가 여러 은행에 일일이 전화를 하여 거래 정지를 문의하고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대처가 매우 불편하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전 금융기관의 본인 계좌를 일시적으로 중지하고 오픈뱅킹 가입 또한 제한하는 시스템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내 계좌 조회를 통해서 잠자고 있는 돈을 찾을 수도 있고 내 계좌 지급 정지를 통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더욱더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을 뿌리 뽑기 위해 은행 업무 방식은 날이 갈수록 진화할 것으로 보이고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방어 장치들을 마련할 전망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으로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개선되고 있는 정부의 법제화와 은행 업무 수행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보호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번 더 보이스피싱의 수법을 상기해 보시고 어렵게 번 돈 잘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